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문, 다만, 제자라고 하는 건 다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허증이 많고 실자가 적으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비교했을 때 또 다르죠. 그건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업에 따라서 이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을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자, 또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력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또 보약을 또 많이 먹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의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구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많더라. 실한 사람은 적고. 예. 그런 뜻이에요. 고로 진한 가열의 병이 극도로 많고 진열 간의 병인즉 간간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미나 팔미 이런 것을, 그러면 여러분 육미는 그러면은 육미 팔미는 그런 다 보약인가요? 참 그런 것도 애매하죠. 탐병지법을,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탐색하는 그 법을 불갑을 알아야 하니.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거죠. 병을 탐색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어떤 국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당하고 병증이 임해서, 혹 허실에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한열에 구별하기 또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상한론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증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통해서 이제 규명을 하는 거지, 이런 같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병이 의사지간에, 이런 게 전부 다 의사지간이죠. 허한 것 같은데 실한 것 같기도 하고, 실한 것 같은데 허한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것 같은데 가짜한 것 같기도 하고, 열이 있는데 가열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의사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뜻이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마땅히 먼저 이 법을 쓰고, 만약의 경우, 자, 그것이 그 허증이라고 의심이 돼서, 만약의 경우 저건 허증 같다 할 때는 마음으로는 보약을 쓰고 싶으나 결정하지 못하거든. 아주 가볍게, 조금 가볍게 이런 소리죠. 소도지제로서 써보고, 그 순전히 그 순형으로 몇 개의 그 맛을 사용해서 먼저 탐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소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 이렇게 뭐랄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투여할 수가 없으면은, 이것은 진짜 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상황을 모색해 봐라. 조금 한번 허 같은데 의심이 되면은 한번 그렇게 소도지제를 조금 써보고, 가벼운 소도지제를 좀 써보고, 몇 개의 순전히 몇 개의 맛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먼저 탐색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소했는데 별반 어떤 상황이 진전이 없으면은, 이것은 진짜 허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허라는 게 도대체 그 상한론하고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젊었을 때 저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좋아했다가 문제점을 느끼고 나서 야, 내가 모르는 이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환자를 보면서 치료 방법도 그러고 그러면서 다시 고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한론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장경학을 봐서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병독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도 그거를 고방을 공부를 했어도 바로 못 받아들였어요. 이 구조 속에서 그 뭐랄까 그 생각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 정체성이 여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후배가 제 그 책을 교정하는 후배가 저하고 뭐 정말 형제처럼 뭐 선후배지만 뭐 형제처럼 저거 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는 후배가 있는데 저더러 그 제가 그때 본가 2학년 3학 때 그 친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 사서상경을 조금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틈만 나면 경악천서를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빨아대는 거예요. 예. 아, 형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야 내가 그런 변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가지고 저도 한 15년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사고 방식을 고민을 해가지고 중경서 독법을 쓴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중경서 독법을 왜 썼는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또 심지어 상한론을 이와 같은 후세적인 개념으로서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론의 그 처방은 상한론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멋지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뭐 무슨 뭐 보약 저거 하고 뭐 사약이니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실이 이제 의심이 되거든 마음으로는 공격하고자 하고 싶지만은 결정하지 못하거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때는 약간 가문의 그 순보지제로서 가볍게 몇 개의 맛을 써가지고 먼저 탐색하고 보했는데 약간 채기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것은 실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사가 있는데 보를 하면은 막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은 뭐 다 나름대로 배울 점도 있어요. 가한 자는 조금 보하면 먼저 번조증이 보이고 가열한 경우 조금 차가운 약을 학차감 반드시 구역하게 된다.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을 우리가 탐색하면은 그 의도는 저절로 의미는 병증의 의미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탐색전이죠. 이거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경학한테 또 배운 점은 뭐냐면은 약의 일종의 간첩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펄펄 끓는데 극도로 찬약 확 부으면은 튀어요. 거부해요. 우리 현상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열이 있는데 찬물을 그냥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거나 튀어버려요. 그런데 약간 온하면서 성질이 차가우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몸에 열이 있는데 갑자기 찬약보다는 찬약을 약간 미지근하게 먹어서 우리 몸이 그 미지근한 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놈이
미지근한 게 아니네. 찬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열을 가라앉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뜨거운 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몸이 찬 사람한테 갑자기 들이부으면은 큰일 나요. 예. 튀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는 뜨거운 약은 차갑게 먹고, 약간 미지근하게 먹고, 반대로 찬 약은 따뜻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약간 중화시켜가지고, 그러나 본성은 찬 약이고, 따뜻한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하나의 테크닉이죠.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경험을, 이렇게 임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임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대에는 한 방에 그냥 환자들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의사다 아니다 판가름하기 때문에 요거 조금 먹어보고 또 와서 또 합시다. 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 경외가로되 유자는 구지하고 무자도 구지하며, 아이고 도대체 이런 것도 참 난해하죠. 가자는 반지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거다. 앞에 그것을 말하는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탐지법, 탐색하는 방법은 극도로 정밀하고 간결해서 잠난하면 안 된다. 정간하면 진의가 구별이 되고 잠난하면 시비가 혼란해지니 아마 이것은 의사한 가운데 활법이니 반드시 부득이해서 쓰는 것이 옳다. 뭐 저도 그냥 직역으로 뭐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사실은 뭐 이것도 뭐 조금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따지면서 근거를 이렇게 장경학이가 말한 뜻은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려면은 강론에 있는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제 자신이 이 전축론을 긍정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기보다는 상한론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한 대로 그 상한론은 꼭 상한론을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또 제시를 했고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 또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의 의학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장경학은 사실은 이름도 못 내밀어요. 상한론, 금계유략, 금은사대가 그리고 명대의 온병 이거의 끝이에요. 청대에서는 상한론에 대한 재해석에 불과한 거고 뭐 현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금은사대가가 출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고방을 정말로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의학을 제시를 한 것은 장경학이가 아니라 금은사대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각자 공부하셔도 되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입장이지만 상한론과 금계유략 같이 고방 개념과 금은사대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따라서 온병도 한번 참고하는 그렇게 보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정확히 인용문에 보니까 책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의진치법에 뭐란 말이 뭐 있냐면은 담을 보고 담음을 보고 치담을 멈추고 혀를 보고 치혀를 휴하고 자 땀이 여기 하는 한자가 맞대요. 땀이 없는데 발안하지 않고 열이 있는데 열을 공격하지 않고
천식이 생겼는데 모기 하는 거, 그 기를 모하는 것을 쉬고 정이 유실되는데 삽설을 하는 것 하지 않고 예. 명득 개중치라야 이와 같은 이계자죠. 이 가운데 취하는 것을 예. 이해해야만이 이 바야흐로 의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담병을 보고 보통 담음이 있으면은 담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을 치료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라는 건 놓다. 이런 뜻이에요. 혈병을 보고 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취함이 있는 취함을 이해해야지만이 뛰어난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치료하지 않으면서 담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이게 참 말은 그럴듯하죠. 정말로 이거 사람 현혹하게 해요. 근데 고방을 공부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자, 요거는 여기 보면은 자, 행의 불식기 하면 치병 종 하초 감소 도중이는 미도 지음처라 관기 시읍컨대 이게 시라는 뜻이에요. 시. 예. 요거는 비교적 운을 맞춘 거죠. 척 운을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오원절구라 그래요. 요거는 운을 맞춘 거예요. 완전히 시로 쓴 거예요. 누가 썼는데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를 알지 못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금교이라고 배웠을 때 처음부터까지 뭐를 얘기했죠? 입만 열면 책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건 뭐죠? 기라는 말 거의 안 써요. 기병이란 말은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병만 논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기를 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들어가서는 수라는 개념이 기라는 문자로서 뭐랄까 변조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한의사들은 다 모든 걸 다 기로 보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고방에 떠는 그 고이들은 입만 열면은 수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병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 수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금교열학을. 그러니까 벌써 이 논리가 우리는 이 논리에 거의 중독이 돼 있죠. 아, 맞다. 우리 한의사들은 다 기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잖아요. 말이. 근데 고이들은 수로 시작해서 수로 끝나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를 알지 못하면 병을 치료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따라갔겠는가? 이럴 때는 여기 하고 치병에 하고 종하고 이렇게 감소 도중이니 미도 지음처라. 요 감소는 비웃다 저래. 맨 나중에 해석해야 돼. 도중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사람, 길 중에 있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지음처를 지음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어떤 고사에서 나와요. 자기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했는데 그 소리를 알아주는 죽자 검은 거 어떤 그 악기를 그냥 잘라버려요. 부셔버려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음이라는 것도 지음처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가소롭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시를 보건대 말하자면 불치에 치다. 이 뜻은 담병을 보고 담을 치료하지 않고 혈병을 보고 혈을 치료하지 않고 땀이 없는데 발아나지 않고 열이 있는데 열을 공격하지 않고 이런 거 천식이 있는데 병기를 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이 우리 몸에서 유설되는데 삽정지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치에 치다. 이것은 하나는 한쪽은 맞을 수도 있지만 한쪽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방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멋있죠. 불치지치라고 하는 건 고수죠, 정말.
예. 자, 여기에는 뭐냐면은 그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담음이 생기면은 담음을 치료를 하고 담음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 담음이 있는데 그 담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혈이 있는데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구본질이니 근본을 구하는 이치니 진실로 겪어 좋은 말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행어 불식기 치병 하종고 1년에 이르러서는 심히 어떠한 심유 이치가 있다. 이 말은 아주 진짜 이치가 있다. 자, 이것은 막연한 말이에요. 막연하다. 예. 멋진 말이죠. 굉장히 멋진 말이죠. 예.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세 사람이 상한론을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치병은 기에서 시작한다. 기에서 시작한다. 근데 고이들은 치병은 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병증은 후세 사람들은 모든 병증은 기에서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병도 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고이들은 모든 병은 수에서 시작되고 치병도 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기로서 대체된 거예요, 여러분. 예, 대체됐다. 대체됐다. 예. 기가 되면서 관념주의로 빠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기가 뭐죠? 여러분, 기를 어떻게 고치죠? 모든 것은 기니까 그럼 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를 어떻게 고쳐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화를 조절하지 않고 수화 부조하고 부조 수화의 능치기기자 미지유한이라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했잖아요. 수화를 조절하지 않고 그 기를 치료하는 경우 있지 않다. 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기소를 고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치기자는 부재기기요 재기기소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기론에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를 어떻게 고치죠? 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기소를 고치는 거예요. 기소. 요거는 제가 그냥 쓴 말이에요. 기소. 기의 작용처를 고치는 거예요. 자, 기병이 예를 들어서 어혈의 문제로 기병이 생겼을 때는 어혈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어혈에도 상황이 다 다르죠. 숙혈이냐 건혈이냐에 따라서. 또 반대로 조시로 인해서 기병이 생겼을 때는 조시를 치료하지 않으면 기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소예요. 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방이 자 어떤 분은 그거는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의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중경에만 통용이 되고 후세방에는 통용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통용이 되고 중경이 겪었던 건 후세에도 통용이 되고 오늘날에도 통용이 되고 미래에도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거는. 예. 만약에 중경한테만 해당되면은 금원사대가는 중경의 의안이 통용이 안 되면은 그것은 이치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가 뭐냐? 제가 그랬죠. 기는 수화를 겸하고 있는 상태를 기라고 한다. 기에는 수와 화가 겸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기를 치료하는 것이지 수화를 조절 않고 기를 치료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 경학전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중경서를 상한론을 경학적인 금계회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한의학의 원형이 무엇이었는가 그 원형 중에서 정말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